중국의 지금 고용 불안, 그다음에 장기 침체 이런 거가 이제 악순환이 되잖아요. 중국인들은 체감 디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외식 산업 업체가 200만 개가 도산했다. 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정부가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집값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 항저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아주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경제 도시입니다. 알리바바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거기에 있군요. 있는데 이게 왜 제가 디지털 경제 중심 도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그다음에 제조업 플랫폼, 수출 이런 거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랬었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소위 경제 성장 방식이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 방식 모델 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중심 경제 도시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김 교수님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지만 중국의 지금 고용 불안, 그다음에 장기 침체 이런 거가 이제 악순환이 되잖아요. 침체가 되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막 역자산 현상까지 나타나고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중국인들은 체감 디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은 더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고리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항저우라는 소위 디지털 첨단 경제 도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구조 전환의 메커니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 방식이 이 소위 거시적인 경제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빅테크 AI 막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것만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기반 경제가 안 좋은데. 그건 항저우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텐센트도 있고 여러 군데 그다음에 뭐 전기차 BYD 같은 경우는 또 복건성에 있고 이렇게 CATL 이런데 그 배터리 업체들 다 이렇게 소위 전략 산업들이 분산이 돼 있고 그런 전략 산업들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게 새로운 생산력, 신질 생산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런 도시들도 말씀드린 고용 불안이라든가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가 이번에 항주에서 나타난 뭐 집값 폭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에 취업을 하면 소득도 늘어날 거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잘 안 일어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인구가 14억이고 상당 부분을 이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취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AI 시대에는 인구가 적은 게 좋아, 감소하는 게.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막 영끌에서 집 사고 그랬는데 이게 역자산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역자산 효과라고 하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집값이 말씀하시는 떨어져서 빚은 갚아야 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오잖아요. 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빚 갚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축률이 지금 중국이 한 14,800불 정도 되는데 1인당 소득이 그 정도 되면은 뭐 한 20% 정도 저축률을 많이 보이면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40% 저축을 합니다. 돈이 은행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률 40%면 거의 돈 안 쓴다는 소리예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생존을 위한 거. 그러니까 가성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 소비를 할 수밖에 싼 없고. 거.
예.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물론 이제 중국 나라가 커서 그렇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네. 뭐 외식 산업 업체가 200만 개가 도산했다. 와, 200만 개. 이럴 정도니까. 우리나라 다 합치면 몇 개나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소비가 얼어붙고 있는 거죠. 그럼 은행에 돈은 있는데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네. 받아서 굴리는 데인데 네. 기업이 안 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돈이 묶여 있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항저우의 디지털 중심 경제 발전 모델도 손상을 입는 듯한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저우는 얼마나 큰 도시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항저우도 인구가 700만, 800만 이렇게 될 겁니다. 꽤 큽니다. 꽤 큰 크고 도시군요. 경치가 좋고 네. 뭐 여행 많이 가셨잖아요. 옛날에 호수 가서 봤어요.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아주 풍광도 수려하고 네. 사실은 이제 상해에서 한 2-3시간 떨어져 있어요. 네.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절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절강성, 네. 강소성 이렇게 네. 거기가 이제 제일 이제 산업적으로도 좀 번화하고 금융도 그렇고 네. 좀 윤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자강 하구에 있으니까 그 물류의 집산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풍요로운 데고 또 알리바바의 본산지고 그래서 네.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네. 성장 모델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네. 거기마저도 이제 이런 성장 모델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네, 것이고 이번엔 반도체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그 CXMT 요즘 그 IPO 그 상장해가지고 뭐 네네. 대박이 났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5배가 올랐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애플이 거기 가서 네. 또 너희 거 살게라고 했더니 또 미국 정부는 안 돼 뭐 그러고 옥신각신하고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그 실제로 중국이 이제 뭐 주력 산업을 네. 여러 개 내고 있지만 나머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네. 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네. 그 수익은 둘째치고 이제 세계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예요. 반도체 분야인데 중국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소위 메모리 분야잖아요. 네네. 지금 요번에 CXMT라는 데가 장신 메모리라는 데인데 네네. 여기가 이제 메모리 업체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가 있는데 네. 이 메모리 업체로서 CXMT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양자 네네. 파운드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YMT, 양자 반도체 YMTC인가요? 예. MTI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또 종합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신고지라고 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 세 개가 이제 큰 틀인데 네. 그 중에 요번에 CXMT를 이제 처음으로 상장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국가 자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빅펀드, 반도체 펀드가 들어가 가지고 예, 네.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면 민간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섞여지는 거죠. 네네. 섞여져서 그동안 뭐 미국이나 서방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은 국가 보조금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불공정 경쟁이다. 그런데 네.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섞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도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있는 예, 거군요. 미국한테 그런 것도 있죠. 미국에 네. 상장을 하려면 소위 회계 대차대조표를 다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정부 자금이고 지방 정부 자금이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주면 지방 정부도 그걸 유치해서 또 펀드를 주고 지방 정부의 광활한 토지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를 해서 기업을 일구는 거예요. 이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유로 들어간 돈을 민간 자본과 결합해서 민간 기업으로 만드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CXMT의 이번에 상장의 의미이거든요. 상장의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DDR5라고 아직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애플이 이제 이게 뭐 다른 반도체 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 가서 좀 사보려고 그랬는데 미국 의회에서 그 초당적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중국 굴기 뭐 이런 거 막는다고 전략 물자 통제하는데 그 애플이 미국 기업이 가서 사면 되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간 건데 문제는 창신 메모리가 값을 전혀 싸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국내 수요가 많아요. 아, 배짱을 부리는 겁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 그러니까 바이트댄스 같은데 벌써 한 5년짜리 7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중국의 5년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국내 기업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애플의 목을 안 매달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경쟁시켜서 가격 후려치기 해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지금 좀 난감하게 됐죠.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계속 그런 거에 불을 지피잖아요.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업체들이 우리 기술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이나 SK가 어쨌든 디램이든 뭐든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중국도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제 우리도 저 한국만큼 받을 거야. 한국 하한선 정도는 받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입해서 쓰던 그 D램들을 중국의 CXMT가 이제 국산화를 한 거고 그 국내 시장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군요.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수요가 지금 DDR5, 6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완제품이 돼가지고 완벽한 경쟁력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게 뭐 반도체 그거 하나만 딱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지막 패키징까지 다 돼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보면 아직 그렇게 뭐 경쟁력이 확고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뭔가 대체선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싸움을 좀 붙이고 싶은데 잘 안 됐군요. 그게 안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메모리도 뭐 DDR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다 HBM에 신경을 쓰니까. 거기로 몰린 사이에 이제 CXMT는 이제 메모리 굴기를 하는 거죠. 메모리 굴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뭐 한국에도 당연히 위협이 되고 하겠지만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술 발전이나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하고 자본을 계속 투입하면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격차를 유지는 해야겠죠. 아직까지 격차는 상당히 크지만 따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 보니까 또 태풍 돌핀이 와가지고 그 피해가 꽤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중국이 여러 가지 취약한 것 중에 그 핵심적인 게 기후 재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평원지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원이니까 그냥 강을 타고 흐르잖아요. 이걸 계곡이나 이런 게 있어야 뭘 막아가지고 저수를 하는데 강이 넘치겠군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삼엽댐 같은 데가 이제 그걸 막아놓은 데인데 나머지는 이제 평원지대니까 사실은 이 치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돌핀이 또 두 번이나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때렸어요. 두 번이나 상륙을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그 중국의 제조업이 집중돼 있는 뭐 복건성이라든가 상해 지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핵심 시설이 잘 보존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물류가 끊겨버리죠. 도로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고 예, 배가 끊기고 물류가 끊기면은 공급망이 차질이 오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와야 되는 것도 못 오고 자기네들도 못 만들고 또 뭐 수출을 할 때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라고 또 잘 들어오겠어요. 유틸리티 같은 것들도 다 나빠진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항상 좀 부족합니다. 중국이 기후 재난 대책이 우리도 며칠 전에 뭐 폭우 굉장히 왔을 때 거제도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기후 재난 대책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그 회복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네. 이제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직 뭐 사람들이 막 인간띠를 해가지고 뭐 물기를 맞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중국으로 태풍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네. 한 번 올 때마다 한두 달씩 홍역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재난 회복력을 어떻게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공급망 분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정부 신뢰의 위기가 오죠. 정부에 대해서 정부 신뢰에 대한 걱정이 들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재난이 왔는데도 이걸 방비를 못 해주네. 뭐 뭉쳐라 미국과 싸우자 이럴 때는 막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핵심 제조 설비가 침수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고 회복을 하고 방비책이 있느냐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뭐 중국 내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력 이거를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방 쉽게 되지를 않죠. 되지를 않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상해 지역 그다음에 복건성 지역 이런 데 이제 제조업 클러스터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완전히 중국이 마비되거나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태풍은 지나가게 돼 있고 또 복구를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군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군요. 예, 손을 놓고 태풍 지나갈 때만 기다려야 되느냐 과연. 물론 뭐 자연재해는 방법이 없지만 훨씬 더 조밀하게 이런 것들을 방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되고 그런 것들은 아주 뭐 강에 범람이 아주 자주 일어나나요? 자주 일어나죠. 사실은 우리가 양자강 델타 지역이 상해고 포동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항상 곡창지대인 이유가 범람을 해서 토지가 비옥하군요. 비옥해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양자강 유역이 중국의 그 식량 생산량의 40%를 책임졌어요. 거기가 강남인 거죠? 강남 같은 제비이고. 그 비옥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치수 시설이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없으면 괜찮지만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땅덩어리 자연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